안녕하세요, 점수기타입니다. 제가 최근에 기타 고문 연구소 겸 사무실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책상, 소파, 촬영 장비, 기타 등등 다 있지만 딱 한 가지가 없더라고요. 그건 바로 윈도우가 돌아가는 컴퓨터입니다. 같이 일하는 PD님과 저 둘 다 진성 앱 등이라 맥만 쓰다 보니 업무를 볼 때 윈도우가 없어서 불편할 때가 많더라고요. 전에 쓰던 윈도우용 컴퓨터가 있긴 한데 워낙 오래돼서 편집이나 업무용으로 쓰기 느려 터졌고 평범한 일반 컴퓨터는 사기 싫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입섬님의 영상 중에 미니 컴퓨터를 보고 이런 댓글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 언젠간 꼭 해보고 싶었던 프로젝트라 겸사겸사해서 기타 안에 컴퓨터를 넣은 기퓨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까 여러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미니 컴퓨터, 스틱 PC, 노트북을 그냥 안에 넣기엔 너무 날먹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직접 내부를 설계하여 조립식 컴퓨터를 내장한 진짜 풀스펙 컴퓨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먼저 기타에 들어갈 만한 부품들의 사이즈를 사전 조사해서 선택한 부품들입니다. 메인보드는 최대한 작은 사이즈로 MITX 규격인 맥스선 e스포츠를 골랐습니다. 특히 이 모델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내장되어 있어서 가성비로도 아주 좋더라고요. CPU는 라이젠 5 라파엘 7500F, 쿨러는 녹토화로 하되 메인보드에 딱 맞으면서 제일 슬림한 모델로 골랐고 저장 장치는 1TB SSD, 램은 메인보드에 호환이 된다고 나오는 걸로 16기가 2개 총 32기가로 샀고 그래픽카드는 기타 안에 들어가야 하는 사이즈라 4060으로 타입했습니다. 파워는 컴팩트 사이즈로 마이크로닉스 450W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내부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쿨러 팬 2개도 샀습니다. 이제부터 이 모든 걸 기타 내부에 다 넣어야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 기타를 잘라서 배치를 대략적으로 해보니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기타 안에 넣기 전에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테스트 조립을 해봤습니다. CPU를 먼저 소켓에 넣어주고 램을 꽂아줬는데 메인보드가 워낙 작고 이런 규격은 처음 만져봐서 CPU 쿨러가 맞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여유있게 들어가네요. 사이즈가 맞는 걸 확인했으니 써머를 발라주고 쿨러를 나사로 고정시켜줍니다. 다음으로 SSD를 꽂아주고 그래픽카드, 각종 파워 연결선들을 연결해 마무리해줍니다. 이렇게 가조립한 부품들을 기타 내부에 넣어봤는데 이 그래픽카드가 문제네요. 혼자 우뚝 서서 뒷판을 닫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픽카드만 눕히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메인보드랑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냐가 문제죠. 이럴 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픽카드 라이저를 사용하면 됩니다. 라이저 케이블을 메인보드 아래로 통과시켜 그래픽카드를 연결시켜주면 눕힐 수 있죠. 이전에 사용했던 기타 모델을 재탕해서 본격적인 설계를 할 건데 이 작업을 하기 앞서 부품들을 일일이 하나씩 실측을 해줘야 됩니다. 부품 배치라든가 고정을 위한 나사 위치가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죠. 이렇게 측정한 수치들을 바탕으로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기타 내부에 배치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뒷판이 닫힐 수 있게 높이에 문제도 없네요. 하지만 아무리 작은 사이즈더라도 데스크탑 부품들을 사용했기에 이대로 닫아버리면 발열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파워와 양옆에 쿨러팬을 위한 환기구를 만들어줬습니다. 일반 컴퓨터 케이스와 달리 기타 내부엔 부품들을 고정시켜줄 브라켓이나 나사선이 아예 없기 때문에 각 부품들의 실제 모양에 맞게끔 지지대와 나사 위치들도 모델링 해줬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보니 간섭되는 부분도 없고 이론상 가능해 보이네요. 최종 모델을 뽑아보기 전에 모델링 한 게 맞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3D 프린터로 프로토타입을 뽑아서 조립을 해봤습니다. 출력한 프로토타입을 대충 올려두고 계획했던 대로 부품들을 배치해봤는데 역시나 이게 한 번에 될 리가 없죠. 예상했던 그래픽카드의 위치가 맞질 않아 모델링의 위치를 조금 수정해서 다시 출력을 해줬고 이번에 출력한 프로토타입은 뒷판에 나사로 고정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뒷판을 조립할 때 접착제로 붙여줘도 되긴 하는데 팬에 의한 진동이 있기 때문에 볼트와 너트로 결합이 되게끔 설계를 했는데 비행기에 용접 대신 나사가 많은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네요. 모델링 할 때 몰랐지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볼트와 너트가 제대로 체결이 안 될 건데 프로토타입이니 일단 넘어가야겠네요. 어거지로 조여봤는데 연결은 잘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형으로 튀어나온 애들은 팝너트라는 걸 끼워 넣는 곳인데 3D 프린터로 출력한 나사선은 내구성과 출력 해상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기둥을 만들어 팝너트를 끼우고 고정시킨 뒤에 볼트로 체결을 시켜줘야 단단하게 고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실측을 해도 이렇게 헐렁거려서 제대로 고정이 안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다시 수정해야겠네요. 쿨러팬을 임시로 고정을 시켜봤는데 팝너트의 유격 말고는 고정이 잘 되었습니다.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 나사도 마찬가지로 고정을 시키고 파워를 고정시켜줄 홀더도 달아줬습니다. 파워 고정 홀더는 최대한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아래쪽뿐만 아니라 위쪽에도 이중으로 조일 수 있게 만들어 두 개로 분리시켜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조립이 끝났는데 부품들을 흔들어 보니 살짝의 유격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멍청한 실수를 해버렸어요. 이 파워 케이블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케이블 단자가 들어가는 위치를 착각한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 하는 멘붕이 왔지만 아직 부팅조차 한번 못 해봤기에 일단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USB 소리 입출력 단자들은 옆구리의 구멍을 뚫기보다는 연장 케이블 사용해서 뒷판에만 단자 구멍을 뚫을 거라 상하 좌우와 사이즈가 맞는 케이블들을 연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서 켜봤는데 다행히 메인보드와 램에도 불이 들어오고 모든 팬들이 돌아가고 모니터 연결해보니 정상적으로 켜지네요. 그리고 아까 파워 케이블이 안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와중 정말 우연히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초슬림 파워 케이블인데 일반 케이블에 비해 튀어나온 부분이 극한으로 얇은 케이블입니다. 이렇게 두고 비교해보면 정말 얇죠? 이걸 파워에 꽂아서 다시 배치를 해봤는데 기적같이 5mm의 여유를 두고 딱 맞더라고요. 설계를 갈아엎기 직전이었는데 이걸 발견하고선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큰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모델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프로토타입을 뽑고 개선사항들을 추가하여 뽑고 또 뽑고 뽑았습니다. 뒷판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소소한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기존의 지판은 평탄했지만 연주감을 개선시키기 위해 요즘 기타들처럼 지판에 공유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레이도 없었는데 나중에 따로 파내기보다는 미리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추가해서 음각으로 파냈습니다. 헤드도 모서리에 곡면을 추가하고 마찬가지로 로고도 디자인해서 음각으로 파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완성본 파이널 최종의 최종 16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무려 3개월이나 걸렸네요. 최종 모델에서 설계한 것 중 가장 큰 변화는 뒷판과 옆판의 결합 방식입니다. 옆판에 팝너트를 넣어 뒷판과 나사로 결합하게끔 바꿨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줄의 장력과 컴퓨터의 무게 때문에 접착식으로만 버틸 수 없어서 더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함이고 다음이 가장 큰 이유인데 접착식으로 붙여버리면 고장이 났을 때 다시 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나사만 풀어도 언제든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또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들을 제외한 뒷판만 일부 수정하면 돼서 모듈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래픽카드는 고정대로 높이를 위로 올리고 환기구도 2개 추가했으며 아래엔 빈 공간을 둬서 케이블이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또한 남은 공간을 활용해 케이블 정리도 가능합니다. 최종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위해 뒷판부터 나사로 조립을 해줬습니다. 흔들어봐도 잘 붙어있네요. 다음으로 파워 케이블의 길이를 조정하여 수축 튜브로 처리를 해줬고 뒷판의 사이즈에 맞게 구멍도 뚫어서 나사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품들을 다시 조립해 보겠습니다. 조립을 할 때 파워부터 먼저 조립을 해줄 건데 새로 디자인한 홀더로 고정을 시켜주고 각종 선들을 설계했던 대로 그래픽카드 공간 아래로 통과시켜줬습니다. 양옆에 쿨러 팬들도 달아주고 1차적으로 케이블들을 정리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보드를 나사로 고정시켜주고 그래픽카드도 설치해줬습니다. 그래픽카드의 경우엔 나사 하나로만 고정시키기엔 너무 약해서 그래픽카드 자체에 달려있는 나사를 하나 풀어 더 긴 나사를 사용해 고정대와 같이 결합하여 고정력을 더해줬습니다. 아까보다는 덜 흔들리지만 완벽하진 않아 추후에 3M 테이프를 그래픽카드에 붙여 고정대에 고정시키면 튼튼하게 잘 붙을 것 같습니다. USB 선들을 연결시키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케이블의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구멍에 끼우질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USB 2.0과 3.0이 각각 2개씩이나 있기도 하고 요즘은 2.0은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아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운드 단자도 구경이 살짝 작아서 안 들어가네요. 전원 스위치는 작고 귀여운 피크 모양으로 디자인해봤습니다. 뒷판에 끼워 테스트를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사소한 문제가 있네요. 일단 나중에 수정하기로 하고 옆판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립을 하다가 옆판 중에 하나가 팝너트를 끼우는 실린더가 빠져있더라고요. 이거 하나 뽑는데 4시간은 걸리지만 여기서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굳이 몇 시간씩 낭비할 필요 없이 이 실린더만 다시 뽑아서 접착제로 붙여주면 됩니다. 단일개차라 팝너트를 넣다가 터졌지만 조립 가능 여부만 알면 돼서 괜찮습니다. 옆판 조립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사이드 블럭을 끼워주면 끝입니다. 완성된 프로토타입을 흔들어서 고정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니 안정감 있게 잘 붙어있네요. 아직 옆판과 사이드 블럭에 접착제를 안 발라 요격은 조금 있습니다. 기존의 상판은 밋밋해서 로제트를 파내고 따로 출력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와 같이 쓸 모니터입니다. 조용히 출시해 아무도 모르는 신형 그랜뷰입니다. 컴퓨터를 언제 어디서든 들고 다니면서 쓰는 게 컨셉이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했고 결정적으로 신형은 미니 HDMI 포트가 있어서 데스크탑과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화질도 좋고 크기도 17인치라 적당하고요. 운영체제는 당연히 윈도우를 깔아야겠죠. 요즘 윈도우 정품은 이렇게 USB로 나오나 봅니다. 정품을 사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USB를 20만원이나 주고 산다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킹받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PLA는 열에 취약해도 너무 취약합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열기 때문에 뒷판이 뒤틀려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PLA는 내구성도 생각보다 약해서 쉽게 깨지는데 쓰다가 안에서 부품이 하나 부러져서 팬에 걸릴 거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게다가 탄성 계수도 상당히 낮아서 내기 쉽게 휘어 연주 자체가 불가능하더라고요.
물론 ABS와 같이 단단하고 내열성이 좋은 걸 써서 출력해도 되지만 인클로저나 고가의 3D 프린트를 사야 되고 ABS는 솔직히 몇 번 쓸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을 정말 감사하게도 JLC 3DP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품들을 한두 개만 보내주신 게 아니고 제가 설계한 모든 부품들을 출력 대용으로 뽑아서 보내주셨는데 출력물 크기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종류의 재질로 출력이 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상판의 경우엔 팬을 통해 나온 열기가 다이렉트로 받기 때문에 내열성이 중요한데 무려 105도까지 버틸 수 있는 PACB CF로 출력을 했고 옆판을 보면 집에선 뽑을 수 없는 매끈한 퀄리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순간 레진으로 뽑은 건 줄 알았어요. 게다가 지판은 147도까지 버틸 수 있는 내열성과 우수한 굴곡 탄성률을 가진 3201 PF 나일론이라는 재질로 출력이 가능했고 심지어 이 파워 홀더들은 금속으로 프린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작은 스위치들은 무려 티타늄으로 출력했습니다. 아니 이렇게나 작은데도 이런 해상도로 티타늄을 프린팅한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바로 다음 프로젝트에 영감이 떠오르더라고요. 집에 3D 프린터가 없거나 특수한 재질의 출력물이 필요하다면 JLC 3D 프린팅 홈페이지에서 모델링 파일만 업로드하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출력물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영감과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보세요. 이렇게 광고주님의 선물을 받았으니 최종 빌드를 위해 기존에 조립했던 걸 분해시켜줬습니다. 조립도 조립이지만 분해하는 것도 생각보다 더럽게 오래 걸리네요. 여태껏 나사를 위한 팝너트를 끼워 넣을 때 항상 망치질을 했었는데 플라이어를 사용해서 꾹 누르니까 너무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그동안 청력만 버렸습니다. 뒷판과 옆판에 팝너트를 모두 끼워준 모습입니다. 나사는 깔맞춤을 위해 검정색으로 바꿨고 대가리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 납작한 걸로 선택했습니다. 너트는 볼트가 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락킹 너트로 교체를 해줬고요. 이제 조립은 워낙 많이 해봐서 금방금방 할 수 있더라고요. 상판은 순간 접착제를 사용해서 임시로 고정시켜줬고 중간중간 엑셀레이터를 뿌려서 굳히는 시간을 아껴줬습니다. 그리고 에폭시 본드를 사용해 1차적으로 십자 브레이싱을 상판 위에 붙여서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시킨 뒤에 24시간 동안 완전히 굳혀줬습니다. 상판을 굳힐 동안 완성된 뒷판에 분해뒀던 부품들을 다시 조립해줬습니다. 이번엔 모든 테스트를 마친 찐막 최종 완성본 파이널 최종의 최종 17일이라서 순탄히 진행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 완전히 굳은 상판에 헷갈리지 않게 미리 브레이싱을 임시로 붙여뒀는데 이제 하나씩 떼면서 에폭시를 발라 다시 붙여주겠습니다. 사실 기타 내부에 부품들로 꽉 차 있어서 브레이싱을 붙인다고 해서 소리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오히려 이런 요소들 때문에 소리에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붙여봤습니다. 실제로 연주도 하고 컴퓨터로 쓸 수 있는 기타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니까요. 이렇게 다 붙인 상판은 다시 하루 더 건조를 시켜줍니다. 다음으로는 넥을 조립할 건데 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에폭시를 붙여 24시간을 기다려줍니다. 넥이 붙는 동안 상판의 브릿지를 클램프로 단단히 고정시켜 또 하루를 기다려줍니다. 이제 프렛 작업도 해줘야 합니다. 프렛별로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대보면서 자르고 헷갈리지 않게 전용 보관함에 하나씩 꽂아둡니다. 이렇게 잘라둔 프렛은 빈틈없이 들어가게 고무망치로 후드를 패주면 됩니다. 그리고 양옆에 튀어나온 부분들은 전용 리퍼로 지판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 잘라냅니다. 이걸 소홀히 하면 나중에 크게 다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건조가 완료된 넥입니다. 트러스 로드를 넣기 전에 넥이 휘는 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레스 봉을 양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에폭시를 틈 사이에 발라주고 스테인레스 봉을 끼운 뒤에 다시 에폭시로 채워줍니다. 다음으로 트러스 로드를 넣을 건데 일반적인 트러스 로드가 아닌 티타늄으로 제작된 특수한 트러스 로드입니다. 이런 걸 왜 팔지 싶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파나 봅니다. 이제 지판을 클램프로 고정하여 붙여준 뒤에 건조가 될 때까지 하루를 더 기다립니다. 끝나질 않는 건조 타임 동안 상판과 옆판을 붙여주겠습니다. 이번엔 에폭시가 아닌 순간 접착제를 사용할 건데 에폭시에 비해 고정력은 살짝 떨어지지만 장력을 버티기엔 충분하고 정말 만에 하나 뭔가 잘못했을 때 제거제로 풀어서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순간 접착제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사이드 블럭이 붙어버리면 이건 절대 분해가 안됩니다. 완성된 윗부분을 이제 뒷판과 결합해주고 나사를 끼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제 뭔가 슬슬 기타의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다시 프레스로 돌아가서 튀어나온 프렛들을 전용 줄로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 작업은 프렛뿐만 아니라 지판과 넥이 미세하게 맞지 않는 부분들까지 같이 깎아버림으로써 연주를 하면서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걸리는 부분 없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튀어나온 부분들을 니퍼로 최대한 잘라내야 한다고 했죠. 그렇게 안 하면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손이 미끄러졌을 때 송곳처럼 찌릅니다. 튀어나온 부분이 손톱 아래를 파고들어 찔렀는데 느낌이 정말 상큼합니다. 하지만 이걸 만든 지 벌써 반년이 되어가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에 다시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칠 것 같은 두려움 따위 개나 줘버리고 원래 페이스대로 진행해서 끝냈습니다. 다음으로 할 릴레이 작업은 야광으로 만들 건데 일반적인 야광 가루가 아닌 야광 지속 시간이 매우 긴 의료품으로 채워줄 겁니다. 지난번에 사용한 트리톤과 같이 방사성을 띠는 물질입니다. 이제 이걸 레진에 섞어서 인레이를 조금씩 메꿔주고 라이터로 찢어서 기포를 빼줍니다. 이렇게 다 채운 인레이는 자외선 선전등을 올려 굳혀주면 되는데 기포를 미리 잘 빼두면 광택 작업을 따로 안 해줘도 돼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미세한 부분들을 채우다가 넘쳐버리면 면봉으로 살살 닦으면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지판도 마찬가지로 같은 과정으로 작업을 해주면 빠르게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완성된 덱에 에폭시를 발라 이제 몸통과 결합을 시켜주고 헤드머신을 달아줄 건데 해골 모양 헤드머신이 있길래 신박해 보여서 바로 질렀습니다. 헤드머신 설치 위치를 미리 잡아준 뒤에 나사가 들어갈 위치에 드릴을 사용해서 구멍을 미리 뚫어주고 나사를 끼웠습니다. 재질이 워낙 단단하다 보니 그냥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줄을 끼워주기 전에 해야 할 작업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바로 레벨링입니다. 프렛을 아무리 잘 끼워도 높낮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보니 평탄화를 시켜주는 거죠. 이 작업을 할 때 무작정 모든 프렛을 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튀어나온 프렛이 없는지 체크를 하면서 갈아주고 다시 체크하고 갈아주고 다시 체크하고 갈아주고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줘야 최대한 프렛 마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크라우닝 작업도 해줘야 되는데 레벨링을 하면서 납작해진 프렛을 다시 둥글게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꼭 해줘야 줄이 프렛에 닿을 때 버징이 안 생기고 연주감도 좋아지죠. 크라우닝이 끝나면 거친 표면들을 사포로 정리해주고 광기의 광택 작업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쯤 보셨으면 이제 기타가 비싸다고 불평하시면 안됩니다. 기타라는 악기는 손이 진짜 많이 갑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기 아쉬워서 기타 상판엔 스킨을 씌워줄 겁니다. 이게 3D 프린팅으로 뽑은 기타만 할 수 있는 장점이죠. 일반적인 프린트 베드에 뽑기보다는 홀로그램이 들어간 특수한 베드에 반전 출력하면 이 홀로그램 무늬가 위쪽에 그대로 묻어 나오는데 두께 변화에 체감이 들지 않게 1mm 두께로 출력해서 상판과 로제트를 붙여줬습니다. 더 다양한 패턴과 색상으로도 출력할 수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줄도 후딱 달아주고 마지막으로 기타에 윈도만 깔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마지막에 이런 문제가 꼭 생기더라고요. USB를 꽂고 아무리 해봐도 부팅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뒷판을 열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래픽카드 HDMI가 아닌 메인보드에 연결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테스트한 모니터에 연결했는데 이건 또 되더라고요. 둘 다 LG 건데 이상합니다. 아무튼 설치를 했고 몇 번이나 했을지 모르는 윈도우의 그 기나긴 재부팅 지옥을 지나 드디어 끝났습니다. 감상 타임 가보시죠. 이렇게 기퓨터를 완성시켜봤는데 저는 제일 먼저 소리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라고 샘플 몇 개를 녹음해봤습니다. 정말 다행히
100% 완벽하진 않지만 기타로서 제 기능을 하니 1차 합격입니다. 그렇다면 컴퓨터로서도 제 기능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게임도 돌려봤습니다. 먼저 가볍게 롤부터 돌려봤는데 사실 4060으로도 차고 넘쳐서 풀옵으로 돌려도 프레임이 220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제가 조금 놀란 건 와이파이를 쓰지만 6에서 7ms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메인보드에 내장 와이파이 칩을 쓰지만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고사양을 요구하는 원신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풀옵션으로 플레이를 해봤는데 끊김없이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배경 텍스처가 많은 장소로 가서 돌아다녀봐도 버벅임이 없고 모바일로 했을 때보다 확실히 그래픽이나 스킬 이펙트들이 훨씬 더 화려했습니다. 앞으로 폰신은 버리고 컴퓨터를 해야겠네요. 그 다음은 조금 더 고사양을 요구하는 배그를 해봤는데 현재 해상도에서 풀업을 돌려봐도 렉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임 로딩이나 맵을 돌아다녀도 프레임이 떨어지는 느낌이 하나도 없고 기타로 배그를 돌려도 적들을 충분히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게임을 잘 안 해서 이보다도 더 좋은 사양이 필요할까 싶겠지만 업무용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와 컴퓨터가 합쳐진 일체형 컴퓨터라 이제 카페를 갈 때 더 이상 노트북을 안 챙겨가도 되고 카페에서 게임을 해도 눈치를 안 봐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반년이 넘게 걸려 드디어 완성을 시켰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렸던 프로젝트지만 상상으로만 그려본 이 컴퓨터를 완성하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사실 옛날부터 이런 커스텀 기타를 정말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저의 컨텐츠를 좋아해 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되어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이런 프로젝트는 시작할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시청하고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반년 동안 기다려주신 멤버십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을 주신 젤시 3D 프린팅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